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법사님, 네. 혹시 돈 뜯겨본 적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빌려준 적이 없어요. 나한테 부탁을 안 해. 없어 보여서? 네, 그런가 봐. 없어 보여서 그런지, 없게 생겨서 그런지, 빈약해서 그런지, 돈 빌려달라 소리를 안 해. 뭐, 그리고 보증서 달라고 이런 거를, 돈 보증 이런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옛날에 보증서 가지고 날려먹고 이런 거 많잖아. 아버지도. 요즘에는 보증을 누가 줘요? 절대 안 써주잖아. 그런데 돈을 뜯기는 사람은 희한하게 뜯기는 것 같아. 어이없이. 어이없이 순식간에 거기에 홀려가지고. 홀려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기극 중에서 네. 다단계에서 사기친 무슨 그 동팔인가 남자 있잖아요. 무슨 서동팔인가 이동팔인가 김동팔인가 있잖아. 박동팔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 다단계 쪽으로 이게 사기를 치는데 무려 4년 동안이나 이자를 줬대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눈먼 돈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눈먼 돈이 아니야.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얼마큼 넣고 지금 앞으로 받는 거 좋지. 앞으로 받다가 나중에는 좀 더 돈을 더 넣게 돼. 그렇죠. 몇 년 동안 1년도 아니고 주니까. 보통 6개월 신용 잘 지키면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무려 4년 동안이나 그 신용을 꼬박꼬박 시간도 정확하게 아침 9시 되면은 이게 돈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뭐 무슨 침대라 그랬어요. 무슨 침대인가 뭔가 그랬는데 그거 판대 팔아가지고 뭐 그렇게 저기 낫겠어. 근데 꼬박꼬박 그거를 하니까 이 입소문이 얼마나 나겠어요. 밑으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다단계 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어. 근데 사람들이 입이 간지럽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리고 또 돈 버는 거라고 또 내가 나만 돈 버는 게 아니고 너도 벌어봐라. 형제한테 또 일단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폭삭 망하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너도 이제 해봐라. 그랬더니 보니까 뭐 거의 노인네들 그러니까 할머니들 막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그리고 막 이제 재산 이제 중간에 중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재산을 전체로 뭐를 하는데 4년 동안 너무나 꼬박꼬박 이자를 주니까 나부터도 당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있어. 어떤 여자분이 자기 죽은 딸 무슨 억울하게 죽은 그 돈을 2억인가를 뭐덕을 받은 거를 그 다단계에다 넣은 거야. 그 돈을 사기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죄책감에 자기 딸 그 목숨값을 그래가지고 막 지금 늙으셨는데도 죽어도 오늘 그분은 못 부를 것 같아. 아니, 못하죠. 그래서, 눈먼 돈 들어오는 이 시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감지를 못해. 행제가 오는 거를. 내가 나한테, 이것이 횡재다. 이거를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눈먼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박이 날 수 있는 일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특히 말하는 뭐 칠자가 들어가는 애다 막 이렇게는 하는데 칠자 아니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1살이다, 53살이다 이럴 때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돈이라는 게 지금 눈이 달렸는지 눈이 안 달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눈 달린 거는 맞아. 왜냐면 들어올 때 하염없이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세종 같은 경우 이제 그 개발돼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뭐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그거를 이제 졸부라 그러는데 예전에 뭐 강남은 안 그랬어요. 다 미나리 밭이었는데 거기가 미나리 밭이었는데 누구가 거기를 개발하고 거기 들어오면서 지금의 그래서 그 신사동하고 서초동하고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발달이 된 거잖아. 완전히 다 옛날에는 미나리 진흙밭이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땅 부자가 되면서 또 두 번째 땅 사는 사람이 또 오르잖아. 그래서 지금 강남 땅이 비싼 땅이 됐는데 이게 오르는 게 사람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올리는 거라서 그 기회에 만약에 그때 내가 이 미나리 밭을 많이 키우고 있었다든지 미나리 밭을 많이 갖고 있었다든지 대박 아니야 이게. 근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대박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박이 날 때는 뭔가 틀려지는 이유는 제가 뭐 돈이 많이 들어올 때 돈 대박 날 수 있는 사람 어떤 특징 이런 거를 전번달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건데 눈먼 돈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라는 거야. 생각지도 않았어, 진짜.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 모르게 갖고 있었던 재산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거 눈먼 돈입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조상이 도와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그 돈으로 진옥이나 이런 거를 천재를 잘 해줘야지만 그 돈이 살 수 있는 거고, 왜냐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요, 내 재산을 다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손들한테. 그래서 엄마가 있다. 사는 땅이라든가, 아버지가 사는 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요 전자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랬을 때는 아직도 아마 안 찾아가는 땅들이나 이런 거 문서 모르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죠. 땅 찾아주기, 뭐, 땅 찾아가기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식구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내나 붙였대요. 그런데 그 붙인 돈을 큰형님이 다 쓴 거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너무 개털인 거지, 그진 거지, 이제.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고생을 하신 건데, 그런 사람들, 큰 아버지란 사람이 그 돈을 동생이 어렵게 번 돈을 갖다가 자기 맘대로 막 다 쓴 거 아니야. 물론 어려우니까 썼겠지만은, 안 어려워도 쓰게 돼 있어, 그런 거는. 맞아. 꼭 눈먼 돈 같아가지고, 꼬박꼬박 달달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몇십만 원이라면, 지금은 이제 몇백이죠. 되게 큰 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잃은 상태가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좋은 일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 눈먼 돈이 들어올 건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렸다. 성격이 고약해갖고 15억을 바란다. 20억을 바란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뭔 소신이 그거는 차단시켜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뭐 땅이 있었다, 뭐 재산이 있었다, 이런 건 정말 눈먼 돈, 내가 모르는 돈이니까. 그렇죠. 이런 눈먼 돈이 들어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말할 수가 없고, 왜냐면,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상 꿈을 꾸었다든가 분명히 이 사람한테 꿈으로 보여줍니다. 꿈으로 뭐 엄마가 나타난다든지 아버지가 나타난다든지 뭐 돼지가 우리 마당으로 들어온다든지 뭐가 들어온다든지 뭐 어저께 선생님이 얘기한 뭐 구렁이, 이 구렁이는 업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태몽꿈이야, 태몽꿈.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한바탕 웃기는 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다 60이 넘고 60이 다 됐는데 누가 태몽에서 어린아이들이 하겠거리니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눈먼 돈 횡재수와 대박이 있는 거는 이 뭐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사람들을 끌어들여 갖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독팔인지 팔복인지 뭐 저기에서 했듯이 너무 근데 그 사람들 힘든 돈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희대극 사기꾼이라고 이제 이 방송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또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자기 목숨 갖고도 장난질을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도 아마 못 나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식이 성공한다고 저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말을 잘한다는 것보다 그 이제 사기성 있는 다단가에 제일 오야봉하고 친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배웠대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우리가 뭐 써먹을 게 뭐 있어. 우리가 가진 거는 기술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술로 써먹는데 너무 크게 해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가 만약에 못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헛납?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그럴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쵸. 이렇게 대박이 난다기보다도 쪽박을 찰 이 저기들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몇 년 동안 이자 받아 먹다가 그렇죠. 속 빠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걸 못 빠지게 아주 강력하게 또 훈련을 받은 그 식구들이 했겠죠. 그래서 눈먼 돈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만 하면 그 돈은 한편으로는 꼭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 쉬운 말로 내가 그 돈은 꼭 어디다 써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누가 그랬죠. 그 뭐 시계 뭐 파는 돈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 TV에 요즘에 뭐 우리나라 돈 1,000원이면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갖고 저도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이런 거 전화로 이거 해놨는데 과연 진짜 그 돈이 그 아이들한테 가서 그걸 써먹을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렇기는 하는데 이 눈먼 돈 들어오는 거하고 조금 멀게는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시잖아. 정말 눈먼 돈 들어올 수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옛날에 학구방을 하나 사놨다든가 저 시골에 그러니까 몇백 원짜리 땅 몇백 원짜리 땅을 놨는데 갑자기 세종시처럼 확 발전이 돼가지고 그게 몇백만 원으로 뛰면은
술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죠. 1000병만 갖고 있어도.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10,000원, 10만 원 주고 샀던, 100만 원 주고 샀던 땅이 네. 몇 백억이 될 수가 있는 네. 거거든. 이런 게 바로 눈먼 돈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라는 게 착한 일을 꼭 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연예인들도 내 자식 말고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 사람 네. 연예인들도 네. 있고 하잖아. 그분이 그 차인표하고 신혜란가 그렇게는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로 보고 또 다른 그 가수 어떤 분도 이런 데다가 막 다른 애들 키우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분명히 대박이나 이런 거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건데 장사를 할 건데 뭐 10억이 필요해. 근데 그 10억을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 이것도 눈먼 돈이기도 합니다. 이 돈으로 왜냐면은 내가 이 돈으로 키워서 이 사람을 갚을 돈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언감생심 잡히지 않는 돈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융통을 해주는 것도 나의 복이고 나의 대박이고 그렇죠. 나의 운세가 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내 운이 아니고 조상님의 운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연결을 해주고. 네, 그래서 이분들을 볼 거 보면은 뭐 조상의 천도제를 지내줬다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절에 가서 뭐를 했다고도 하시고 거의 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그러니까 보시하는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땡중이 됐든 그냥 스님이 됐든 그걸 다 엎어 먹어도 나는 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 먹은 사람이 잘못되는 거지. 저희들도 만약에 손님이 와서 보시를 하잖아요. 뭐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보시하는데 그 돈을 뚝딱 그렇게 떼먹으면 그만큼 그 배로 나가요. 근데 그 돈을 열심히 그 사람 초를 켜주고 빌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 쪽으로 저희는 어쩌면은 행복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 무속인들은 빌어주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큰 돈을 만질 수 있고 눈먼 돈을 만질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3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칠성의 운이라 그래가지고 재물과 복가 들어온다 그래서 7자 들어가는 나이를 우리가 잘라놨잖아. 37, 47, 57으로 해놨는데 이 나이에 지금 아까 그 강수연이 간 게 57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7이 됐어도 죽음으로 대신하는 사람은 이분은 뭐 보시를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살이 꼈대거나 내가 좋은 일이 더 있으려고 하는데 나쁜 일을 겪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눈먼 돈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좋아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에 내가 돈을 벌거나 이런 눈먼 돈이 들어오면은 꼭 한편으로는 진짜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내가 하기 싫든 하든. 좀 전에 저기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나는 밥 사주기 싫은데 어느 날 식당에 갔더니 누구 형님을 만나서 야 오늘은 내가 밥값 낼게 뭐 하던 뭐 근데 그거 왜 그렇게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 그 밥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10,000원이나 얼마 될 거 아니야. 근데도 그날 너무 기분 좋아. 밥이 쑥쑥 잘 들어가.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또 내가 낸다고 기분 나쁜 건 아닌데 또 으쌰으쌰해서 내가 내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파? 기마이파. 그 사람들 있을 때 의시되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여기 밥값 다 내가 낸다. 내가 쏜다. 막 이러잖아. 그거 잘할 사람이 법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돈 다 떨어지면 이제 많은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 보여가지고 빌려달라 소리를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없지 않습니다. 공개 방송이에요. 법사님. 네. 공개 방송.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도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돈이 없다 그래도 안 믿어.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 저 보살님이 있을 건데 근데 진짜 없어. 갑자기 뭐 큰일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막 모자르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성에서 뿜어나오는 것도 있어. 이게 바로 내 생김새와 내 몸에서 나오는 이 아우라거든요. 왜 연예인들이 그 빛나지 않는 사람은 아우라가 없잖아. 근데 빛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막 이 잘생긴 사람 봐봐. 현빈 막 이런 사람들 막 공유 막 이런 사람들 봐봐. 뒤에서 막 빛이 나잖아. 엊그저께 그 저기 마트 하는 사람 뭐야 김혜수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막 실물로 보면 얼마나 그게 그리고 연예인들만 보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좋아가지고 그런 거 한번 받아봤어요. 어떤 손님이 와서 어머 어떡해 막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꼭 TV에서 본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랬듯이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분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눈먼 돈이 들어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되는 거, 이것도 조상의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정말 힘들고 그럴 때 그 로또에 옛날에는 막 400억, 500억 당첨됐잖아. 요즘에는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뭐 100억으로 줄어들고 그랬는데 진짜 희박성이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엔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어? 다 도망갔잖아.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불행도 찾아온다. 불행도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돈을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막 나가고 지금 막 이러면은 돈이 곧 들어온다는 징조입니다. 근데 그것이 눈먼 돈이 됐든 어떠한 대박의 이런 돈이 됐든 나한테 큰 돈이 너무너무 속색인 건물이 안 팔리다가 뭐 몇십억에 팔렸다? 이것도 큰 돈입니다. 그쵸. 이것도 운이에요. 눈먼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안 팔렸던 건물이 팔리고 이랬다는 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짜리라든가 이런 거 10년 동안 안 팔릴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1000 얼마짜리 집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이죠. 1000 얼마짜리 집이 안 나갔었던 그 제갓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굿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 사람이. 근데도 그 집이 안 나간 거야. 그런데 어떤 보살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 자그맣게 구슬했는데 그 달에 나갔어.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법이고 또 그렇지. 때가 돼서고. 그때는 뭐 또한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대박이라는 거, 눈먼 돈 들어오는 것도 그 사람의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따라줘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늘 대박을 꿈꾸는 사람,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봐요. 근데 그 대박이 나한테 10억인지 1억인지 이거가 이제 좀 좌지우지 할 뿐이지 어떤 사람들 우리는 꿈을 꿉니다. 대박이 나기를, 그리고 뭐 복권이 당첨되기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그게 땅값이 많이 올라가기를, 땅 사놓고 몇 년 뒤에 요즘에 하는 게 뭐 있어? 그밖에 없잖아요.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가기를. 근데 희망을 많이 꾸고 이제 헛된 꿈은 아닌데 나라가 시국이 이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여기에서 진짜로 눈먼 돈이 5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이런 거 당첨될 수가 있고, 또 코인으로 그렇게 벌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눈먼 돈이거든요. 옛날에 코인으로 진짜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던 일인데 배달하는 사람이 그거를 사갖고 진짜 몇백억 부자가 됐대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샀다고 그러는데, 나 콩떡이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끝물천물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법사님이 농사 져갖고 부추 그거 할 때 뭐라 그랬어? 뭐 이 문장구구 먹어야 된다고, 이건 뭐 강남 갔던 뭐 저기 사이도 안 준다고 이렇게 먹고 했듯이, 부추도 천물이랑 얼마나 부드러워요, 상추라. 그랬듯이, 아이들도 이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이쁘고 곱고 그 살 얼마나 맨질맨질하니 이뻐요. 그래서 새 거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돌아오는 나의 운이 어떤 운인지 이거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운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 악한 사람은 그게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놀부처럼. 나쁜 일이 될 수 있는데 뭐든지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덜 잘나면 어때? 내 잘난 모습을, 우리나라 그 자존심이 문제야. 아니 내가 돈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고, 없으니까 없어 보이는 거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있는 척을 하려고 막 뭐에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과시를 하고, 내가 이 건물이 지금 몇 개나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데 내 가방에 얼마를 누가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제 과시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 부러워하시지 마시고요. 본인들한테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주식에 투자를 했다거나 로또에, 왜냐면 당첨되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해먹었겠어. 그런 거 투자를 안 했잖아.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눈먼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대박이 날 수가 있겠어요.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디서 뭐 쓰레기장을 구하든, 그 옛날에 텔레비에서
자살까지 하시려고 그랬던 사람이 그 남의 망해가는 그 공장들 다 아니 그 가게들 인수해가지고 그 헌옷 갖다가 파는데 CEO 됐잖아. 완전 떼부자 됐잖아. 네, 그래서 마누라도 날아가고 애들도 다 나가고 진짜 힘들었는데 아침만 되면은 몇백만 원씩 나간대잖아요. 구제로. 인수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구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틈새는 분명히 있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망했다고 그 소주병 멀고 자살하려고 그러셨대요. 그분도. 그런데 정말로 진짜 떼부자가 됐잖아요. 그냥 남의 옷 그 거저가는 거 100원, 200원씩 해갖고 500원, 1000원씩 팔잖아. 이렇게 팔듯이 또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갖고 오고 이럴 때는 또 돈을 이렇게 사러 오고 이러는 사람, 팔고 있는 사람 좀 돈을 많이 준대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생각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언젠가 이 사람도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눈먼 돈이고 대박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남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도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조상해서 준 거야. 그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펀뜩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는 건 내 머릿속에서도 있지만 조상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서양물이라 그래서 뭐 기도하고 뭐 할렐루야 자꾸 아멘 자꾸 막 이러면은 막 가서 막 때려치우고 막 이렇게 없앴다고 했듯이 하느님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래도 민속 신앙이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을 잘 받들어서 조상님한테 이렇게 하면 그 조상님을 모시는 그 중개체가 뭐예요? 저 무속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속인한테 의뢰를 하고 이제 좀 나쁜 감정도 이제 어디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큰 돈을 벌고 내가 눈먼 돈을 밝히려면 무속인하고 친해야 돼. 어쨌든 정 보시는 사람하고 친해야지만 이분이 정말로 나쁜 공수는 주지 않거든요. 뭐 돈을 100만 원을 받을 거 500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분명히 내 머리도 중요하지만 안 그러면은 물론 또 어떤 사람은 했는데도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럴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몇 번 해봐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눈먼 돈이나 이렇게 내가 대박 나는 일은 내가 만드는 거고 그렇게 꿈으로 꼭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두세 번 꾸신 분들은 정말로 운들을 받으셔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저는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제가 내린 첫 번째 신 받아가지고 그 공수가 딱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대신에 저도 악착같이 이 길로 왔잖아요. 뭐 물론 이동수가 많아서 이 동네 저 동네 많이는 갔었지만 그래도 이 길을 놓지 않고 이 길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저도 이 방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떼돈이나 그 대박이나 눈먼 돈이나 이거는 누구나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요 그런 꿈을 꾸시기를 한번 간절히 한번 빌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떤 분이 나서셔서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눈먼 돈이라는 게 그런 돈도 있어요. 보험금.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밖에 안 다쳤어. 근데 그 보험에 많이 해당돼. 그래서 또 몇 억씩 탈 수도 있는 거니까 눈먼 돈이라 그래서 어디서 왕창 오는 게 눈먼 돈이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버는 돈 외에 가외로 생기는 거니까 이런 일들은 인간들한테 꼭 생기니까 그런 걸 눈여겨보셨다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오늘 밤도 즐거운 밤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면은 자 어떻게 꿈은 이루어진다. 자 오늘 밤에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꿈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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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이 요즘은 촬영 안 하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왜 나오는데? 매일매일 안 올라가나 봐. 올라가요. 그건 핸드폰이 꾸져서 그래.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착착착착 올라가는 대로 또 올라가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오늘은 무엇을 해드릴까? 근데, 사람마다 대박나는 타고난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박은 한 10년에 한 번씩 난 것 같아. 20대, 3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그 대박이 난 게 있는데 대박이 잠깐이야. 길게 가지가 않아. 그리고 50대까지는 내 돈이 안 됐어.
돈이 안 됐죠. 1억을 벌어도 1억 2천이 나가. 네. 더 많이 나가는 거지, 이제.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너는 60이나 돼야 두 다리 뻗고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데, 타고난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전반전에,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는 좋고, 그러니까 초년복, 중년복까지는 좋고, 말년복에 가가지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시기를 20대에는 어떻고, 30대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쵸. 그리고 20대에 내가 생일달이 몇 달인데, 왜냐면 생일달하고 또 상관이 없는 게, 자기가 타고난 사주가 있어. 사주가 있어서 돈을, 뭐가 제일 좋으냐면 말년복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말년복이. 그러니까 법사님도 말년에는 그렇게 탁게 거기 그렇게 툭 빼고 앉아가지고 양말이나 만져가면서 띵까띵까 내내거리기만 하고 몇 시간을 지금 이렇게 굴러가잖아. 시부렁거리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이렇게 막 빨리빨리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좀 치고 좀 들어오라니까 아주 요즘에 약간 빠져갖고 안 들어오고 이제는 뭐래? 이제는 자기 없이 그냥 대표님하고만 하래?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 그 힘들고 간절했던 마음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촬영이 돼갖고 막 맨날 올라오고 이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더 신중하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이제 물렀어. 이제 그렇거나 말거나 어차피 뭐 홍두깨 이시아는 둥둥 떠달리는 거고 뭐 내가 잘해줘봤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잘리는 거지. 잘리면 안 되지. 내가 잘려. 이제. 그렇게 잘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이해졌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인정해요. 여기서 그냥 얼마나 그때는 진짜 뭐 저도 그래요. 화장 여기도 좀 발랐다가 여기도 좀 발랐다가 좀 코도 잘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뭔가 변화를 주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인기 상대 왜 사람은 나도 사람이잖아. 무당이기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했으면 좋겠고 버부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모르게 버부덕거려.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내가 어디 틀에 박혀갖고 배웠거나 이렇게 뭐 막 연예인처럼 이거 배워갖고 뭐 영어를 잘한다거나 이거 뭐 줄을 잘 탄다거나 공주 역할을 잘한다거나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요즘에 그런 학원 있잖아. 강의 잘하는 그런 거 있잖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 근데 강의 잘하는 저런 거에 들어가고 말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뭐 이렇게 하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엊그저께 법사님 그거 이제 쇼트 촬영 나갈 때 그게 진적이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시켜갖고 나한테 그 1분 토크를 시켰어.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르고 나한테 시키지 마.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듯이 누가 시키면 안 돼.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게 제자는 그렇다니까. 네, 근데 어떤 걸 탁 이렇게 응답을 줘가지고 이제 숙제를 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시부렁시부렁 이게 하긴 하는데 이따가 촬영할 때 요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해 그럼 대답은 해.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버벅거려. 버벅거리니까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분 토크 할 때도 이제 제가 나중에 왜 관뒀냐면은 막 스트레스 받더라니까. 왜요? 그리고 왜 1분 안에 그걸 다 설명한다는 게 내가 힘들다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분, 20분 정도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잖아, 많이. 30% 갔다가도 다시 올 수 있고. 근데 1분 안에는 30% 빠지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네, 그 압박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한 거고. 그랬구나. 되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1분 안에. 그리고 참 법사님으로 성공한 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왜요? 왜냐면 토끼띠들은 실증을 빨리 내거든. 저는 한 가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띠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타고난 또 성격도 있겠죠. 한 가지 파면 끝까지 팝니다, 저는. 땅하고 연관된 것만 잘하잖아. 아니지, 땅을 잘 파는 게 아니고 판다면서 그걸 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말하는 직업도 괜찮잖아. 아니 근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회의할 수 있냐고. 이제 그건 좀 그렇지. 왜냐면 주가 내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주가 돼야 되고 나는 그 주를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안 되잖아. 아니 조금만 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머리가 비어서 그러는 거야. 멋있지. 멋있지.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원래 이렇게 토크쇼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게 제가 이제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토크쇼를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없네. 상대가 없네. 그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웃기는 게 그나마 작가님이었거든요. 이 작가가
아주 뺑돌뺑돌 해가지고 저기 배가 불렀나 이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거기도 회의해줬어.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저랑. 그래 처음에. 싸웠잖아요. 그 띠별만 하려면 주둥아리 이빨이 나와가지고 막 딴짓거리하고 나갔다고 들어오고 막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기만 쳐다보고 해야 되잖아. 그 역마살이 그 앉아있지를 못하잖아. 끈질기게 없어. 그래서 나는 저는 내가 저기를 해도 끈질기게는 다 해드리잖아요. 선생님을. 예. 그러니까 법사에 대한 거 물론 나도 법사가 간절해서 했지만은 그런 거 하나 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끝까지 파고 가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성공을 했죠 저는. 그래서 사람마다 타고난 시기가 있다는 거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민년 이제 하반기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반기로 봐드려야 되니까. 사람마다 대박나는 시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20대에 오는지 30대에 오는지 40대에 오는지 50대에 오는지 60대에 오는지 70대마다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년의 운기가 바뀌더라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건 5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일이 관제나 이런 게 꼈다. 그럼 5년이 넘게 이게 껴버려. 그러니까 특히 올해 흑호랑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간제와 구설과 사고와 사망과 죽는 거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 따지자면 북한이야. 그렇지. 응? 이북이야.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어떻게 북쪽이 안 좋잖아. 이거는 이북이래서가 아니고 올해 대장군 방향이나 상문살이나 상충살이나 이런 게 낀 게요. 이사를 하면 안 되는 게 전부 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맞게끔 올해 이민년에 어쩌면은 흑호랑이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관제 그 전에 작년에 뭐 재작년에 이렇게 관제가 지금 걸린 사람은 아마 올해 죽산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뭘로 푸냐면 관제 같은 건 저희가 작두를 탑니다. 그래서 칼날이에 올라가가지고 그 살얼음 같은 그런 거를 올라서 법사님도 엊그저께 탔지만 나의 나쁜 거 이런 거를 사해달라고 작두 위에서 그 위령 있게 저희가 모시는 장군님이나 이런 장군님 쪽을 빌어가지고 막 빌고 이렇게 했는데 작두 글쎄 그 뭐 일반인도 타도 된다고 어떤 분이 이제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물론 올라가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탈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어떠한 공수를 내려주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분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탈 수는 있지. 시루도 맨날 연습하면 세울 수 있어. 근데 이게 잠깐 1분 만에 우리가 2분 만에 신으로 해갖고 탁탁 세우느냐. 저 같은 경우는 똥손이잖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예쁘게 매는 이런 것도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느낄 때 기분이 있더라고. 시루가 뭐가 밑에서 돼지를 세우는데 탈칵거리고 세워지더라고요. 막 손은 부들부들 떨리는데. 근데 이런 게 신기혼인데 그래서 사람마다 타고난 시기가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어렸을 때 너무 잘 살았어. 그러면은 금손이야. 그럼 끝까지 잘 살아야 돼. 끝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가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 아니면 뭐 다른 나쁜 친구들하고 뭐 어울려가지고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탕진을 한다. 아니면 오렌지족이 된다. 옛날 말이지만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흙수저 되기는 거는 우스운 거야. 돈은 안 떨어져. 근데 사람이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지금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져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 자 타고난 사주 있다 그랬어. 자 그럴 때 저는 그거를 봅니다. 그 트로트에서 대박난 사람이 있잖아. 1등, 1등, 2등, 3등. 아마 7등이나 10등 안에 들었던 사람들도 대박이 뭐 거의 다 활동해요. CF 찍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안 나왔으면 이 사람들이 떴을까요? 안 떴잖아. 그쵸. 그동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등이나 2등 같은 경우는 TV 출연 아침마당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왔더라고. 근데 왜 거기서 못 떴을까?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시기가 안 돼서. 그리고 그때 1등을 했을 때 만약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출연을 했다면 그것 또한 밀려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가 딱 시기에 그 사람이 빠져주고 내가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내가 아우라가 너무나 커진 거야.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도와주셨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조상님이 도와주셨다 이러는데 아무리 조상님이 도와주셨다 해도 내가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쵸. 내가 운이 왔다.
그리고 지금 근데 운마지도 안 했어.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서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시기가 있다는 거는 30대, 40대, 50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60대까지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60대, 70대에도 돈을 많이 벌어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옛날처럼 자식들한테 다 주지 않고 내가 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돈이 있어야 잘 산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몇 억은 그래도 있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나 장례도, 아니 돈을 남겨주고 죽어도 어떤 자식은 장례도 안 치러주고 막 그냥 갖다 뿌려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 사람한테 어떤 아이한테 장례를 잘 치러줘라. 아니면 뭐 수목장, 나는 화장하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근데 그때도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뜨거운 그 육체를 또 다시 뜨겁게 해가지고 태운다는 게 아직 무서워. 무당이라도 무서워. 그래서 이 사람마다 그 타고나는 시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은 30대와 40대와 50대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저도 어떤 보살님이 42에는 꼭 분명히 신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몇 년 살면서 잊어버렸어요. 그게 38에 그 얘기를 들었어. 근데 42 되니까 나는 근데 그 보살님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42에 내가 막 점집을 찾아다닌 거야. 아, 신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걸 진짜 생각한 건 아니거든. 그게 그 시와 때가 그때가 된 것 같아. 누가 나를 내 마음에서 막 조상에서 나를 신에서 건드렸는지 내가 막 신고 다닌다고 찾아다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때고 시였나 봐요. 그때가. 지금 법사님 같은 경우는 운이 아주 좋은 케이스야. 저 같은 경우는 20살만 넘으면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야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무속인 선생님한테 옛날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서 형자를 삼고 그때는 아이 점을 보는 사람을 명주라 그랬어요. 그 막 휘파람 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충청도니까. 제가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그렇게 점 보는 그분한테 저를 팔았더라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 60을 넘길 수 있는 거고 지금 한갑 때 제가 이렇게 아픈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술을 땜을 해나가려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37, 47, 57에는 운이 바뀌어요. 운이 바뀐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때 다 돈이 또 다 번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다만 내가 9수에 가서 관제나 이런 걸로 구설이나 사고나 아픈 걸로 건강운으로 치지 않으려면 누구나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99% 정도로 보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또 이미 아픔이 있어. 제가 9수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두 가지를 다 안 줘. 그 전자에 사람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119에 2번이나 쓰러져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꼭 겪더라고. 근데 이거는 조물주한테 물어봐야지, 하느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그런지는 우리도 몰라. 아니,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운을 받고 이러시는 분은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그럼 저는 안 했겠어요? 했죠? 했는데도, 인간이, 미리미리 이거를 막 감지를 했으면 미리미리 대화를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면 저도 그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야. 근데 세월이 가면 낫겠지. 요렇게 지나면 덜 하겠지. 요런 아니란 생각을 이렇게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질 않았었던 거야. 제가 만약에 머리가 그때 이제 정말 상당히 좋고 만약에 이랬으면 솔선수범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다 타치를 하고 미리 내가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저도 이제 그런 상처는 안 받았겠죠. 근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람은 절대로 고쳐서는 못 쓰겠더라고요. 안 써지더라고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거는 고쳐서 그 사람 품성은 타고난 사주가 있고 타고난 풍기가 있고 자기가 또 그리고 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사업하는 집안에서 여기서 만약에 무당이 나왔다고 쳐.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지? 돈 뒷도 많고 막 이러는데 근데 자손이 속속이고 공부도 안 하고 나가고 신이 받고 왔어. 그럼 받아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타고난 사주가 아닌가. 근데 물론 여기서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바꿔지게끔 정말 엄마가 노력을 해서 뭐 굿도 해주고 뭐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살릴 수는 있답니다. 근데 영원히 무당으로 찍힌 사람은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20대 때 저도 그런 신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그냥 무시하고 갔잖아. 근데 42 분명히 넘으면은
안 되고 분명히 그 안에 마음 둘에 그 좋은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법사님은 좋은 케이스인데 내가 얘기하다가 약간 삼초포로 갔는데 저는 20대만 넘으면 간다는데 40대 중반에 갔잖아.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 나쁜 거를 겪었겠어요. 시장에서 쓰러지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시장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체 쪽으로 이제 수술도 한 번도 하고 이제 뭐 죽는 병은 아니었지만 그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에 대장암 이거를 해보니까 이거보다도 더 약한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물론 유방하고 자궁암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박나는 이 타고난 시기에 지금 종점에 오신 분들은 어디가 분명히 아프거나 어디가 쪼달리거나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예, 견뎌내세요. 이 길이 가고 나면 나한테 절대로 끝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쁜 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돈이 안 풀리는 사람. 진짜 20대부터 내가 계속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50대가 돼도 1억이란 돈을 못 만졌어. 근데 장사에서 1억 못 만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시장 노점판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몇 억은 만져요. 부자예요. 그랬듯이 그분들이 그 푼돈이 1,000원, 2,000원, 몇천 원 아니 푼돈이 왜냐면 그분들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도 장사할 때 했는데 쓸 시간이 없더라고. 맞아요. 바쁘니까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자동으로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을 없는 돈도 끌어들여서 쇼핑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띵까띵까 노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이 맨날 돈 없어가지고 그거 뭐 담배값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은 어디선가 얻어먹을 수 있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박나는 타고난 시기는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 또한 또 했던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지. 저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진짜 이 유튜브도 안 찍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산이나 기어 올라가갖고 공양이나 하거나 기도나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아직 많은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왜냐면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 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했지만 힘든 거는 아직은 그 사람이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굿은 왜 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때가 됐을 때 돈을 벌고 아픈 것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50대 전까지는 저는 아픈 적이 없었어요. 아픈 적이 없고 30대에 잠깐 그거 수술 약한 거 한 것 뿐인데 그래서 저는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 암이라는 그 단어에 대장암으로 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게 아팠어요. 물론 다른 사람처럼 항암 치료나 이런 거 저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복이야.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많이 번다고 복이 아니야. 그렇죠. 자식이 잘 돼도 복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가서 잘 벌어오고 바람 안 피고 바람 펴도 안 들키고 이것도 내 복이야. 근데 바람 피는 거 내가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이것 또한 나의 복이야. 왜냐면 이혼하면 뭐 하겠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 왜냐면 시집장가 안 가고 아니면 돌싱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시 가기 힘들어. 왜? 내가 혼자 사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그리고 너무 편해. 잔소리를 안 하니까 편한 거야. 내가 이거 사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사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 그리고 아직도 이런 와이프나 이 아내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분은 남편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쵸. 남편 눈치 받고 남편 허락하에 아무리 남편이 하늘이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니야. 하늘도 아니야. 여자가 하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 허락하에 내가 어디를 나간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러 간다 이거 다 허락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 주말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변호사나 검사 이렇게 됐어도 먼 떨어져 있으면은 같이 안 가는 이런 주말 부부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주말 부부들은 또 의심을 해야 되잖아. 서로 각자 의심해야 돼. 당연히 바람 안 필 수가 없어.
물론 안 피는 사람도 있지. 근데 피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시기를 가정에 풍파가 없는 사람들은 또 요 시기를 그냥 넘어간다. 그렇죠. 근데 모르고 그냥. 풍파가 있고 내가 일곱수가 됐다든지 내가 삼재가 들었다든지 내가 이사를 잘못했다든지 내가 누가 돌아가셔갖고 상문이 꼈다든지 상문 잘 타는 분들 있거든요. 기문이 열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갑자기 이런 돌연변이 같이 이런 아픔이 와요. 상처가 막 그냥 휘몰아치게 태풍처럼 휘몰아치면은 그때는 정신없어 몰랐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는 거지. 여기저기 물어보면 뭐하냐고. 대답을 받았으면은 숙제를 받았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그러니까 무당들도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마다 대박나는 그 타고난 시기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 자막은 이렇게 나가겠지만 저는 따로 있다고 봐요. 그리고 꼭 있습니다. 내가 복 받는 그 때가 시기가 꼭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어떤 때가 그때냐면 뭘 막 하고 싶더라. 막 들썩들썩 해갖고 점을 막 물어봐. 내가 장사를 하면 어떨까? 내가 뭐를 하면 어떨까? 내가 이 집을 사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러면 시기가 왔다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올바른 마음에 드는 선생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서를 잡아서 불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으로 불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게에서 망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고사고 죄를 지내는 거고 조상님을 위하는 거고 진호기가 되는 거고 제수굿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는 안 되니까 이것 또한 내가 타고난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타고난 시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시기가 분명히 다 있으니 그게 내가 20대에 오는지 30대에 올지 분명히 10년에 한 번씩은 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나이대가 중반대냐. 왜냐면 3자 들어가는 해에 내 운이 올 수가 있고 5자 들어가는 해에 내 운이 올 수가 있고 7자는 기본으로 성주운 남자들한테 특히 많이 해당돼요. 여자는 내가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운전면허를 딴다 아니면 내 이름으로 뭐를 한다 뭐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거니까 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공짜는 못 쓴다고 덕이 없다는 말이 이거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떠들잖아. 그러면 그 말은 안 들어. 안중에도 없어. 내가 잘 된다. 53세니까 내가 53세면 몇 살? 개띠잖아. 경술생 개띠가 올해 좋대. 어떤 분이 아까 전화로 그러잖아. 아니 개띠가 좋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 그냥 자기가 우울증이 걸리고 막 이렇게 이제 힘들어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거에 힘들고 남편 사랑을 받고 싶고 자식 사랑을 받고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병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사람들하고 사귀어봐야 돼. 사귀어보고 병원도 가시고 이래야 되니까 이 대박나는 시기가 20대, 30대, 50대, 60대, 요즘에는 70대까지 있으니까 잘 이렇게 보셨다가 그때 내가 주식을 사든가 뭐를 사면은 정말 그때 타고난 내 시기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거 이용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제는 만들어가는 시대고 내가 갖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내가 돈도 가져야 되고 뺏어와야 되고 또 부풀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을 좀 정하셔가지고 좀 무속인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만 빼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53세 경술생 같은 이런 경우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이 떼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조상 쪽에서 보태주는 도와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조상을 풀지 않는 이상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가 아닌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나가려면 힘들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땅 파가지고 이제 땅 파가지고 시작하는데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물려준 재산이 있는 사람은 타고난 팔자라기보다도 내 타고난 사주가 원래 금수저니까 뭐를 해도 다 돈으로 연결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옛날에 그 최순실 그 딸내미 봐봐. 거기는 엄마가 그런 쪽으로 가도 거기는 지금은 말이 없지만 완전히 노빵난 사주잖아. 딸이라도. 그죠. 그런 사주는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뭐를 해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어떠한 딸이 됐든.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고 이제 소식이 잠잠하고 없지만은 사람은 다 한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벌 때도 한때니까 돈이 벌릴 때는 조금 모아놨다가 나중에 분명히 안 벌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기는 따로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제가 몇 살 무슨 띠 이걸 말을 못 하겠어요. 또 반문을 하시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 언제나 있다. 네.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또 돈을 벌어서 그 돈은 좀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